자, 사주 분석 특강. 사주 분석 특강에서 볼 사주 명식은 갑신년, 기사월, 경우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사주 명식은 2020년 5월 17일 일요일 경자년, 신사월, 경신 1에 태어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똑같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 똑같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되죠. 양에 해당되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이라고 하는 글자이면서 이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요. 완철금. 굉장히 거칠고 어떤 단단하고 강인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인 것이고요. 이 강인한 성형, 단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금은 반드시 화를 봐야지만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범종을 만들 수가 있겠고, 사람이 이 쇠로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집을 짓고 동량짐으로 썼다라고 하면, 요즘은 경금을 가지고 철골 구조로서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경금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가 있게 만드는데, 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거칠고 단단한 경금을 기물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크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의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금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늘같이 월령이 4월인 그러한 계절에 태어나게 되면 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화가 왕한 계절입니다. 화가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경금이 화를 봐야 되는데, 화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하는 화가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유불급. 적절하게 경금을 단련하면 좋긴 하지만은 너무 화가 왕하게 되면은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어떻게 한다? 소용시킨다라고 해요. 소용시키면 녹여서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취용할 때는 적정한 화의 온도가 필요한 것이, 너무 뜨거운 것은 필요가 없죠. 제가 아까도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핵 분열을 일으켜서 핵 분열로 일어나는 열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그 열기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것이 핵 발전소의 기본적인 원리인 것인데, 분열을 할 때 그 열기를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는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핵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통제를 못한다고 해서 핵 분열할 때 과열되게 되면, 옛날에 체르노빌 핵 폭발이라든가 내지는 우리 저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이 폭발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금을 갖다가 화를 가지고 적절하게 단련해서 해야 되는데, 화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화의 열기를 갖다가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녹여서 쓸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4월, 특히 내년 다음 달에 5월도 마찬가지로 화왕절 할 때는 화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화가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경금이 4월 내지는 경금이 5월에 필요로 하는 수는 계수가 아닌 임수가 있는 것이 공력이 더 큰 것이고, 계수는 그 정도의 공력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를 보게 되면 임수로서 사중에 있는 병화를 갖다가 억제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식신인 임수로서 7살 사중 병화를 갖다 억제시켜 준다고 해서 식신제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식을 보게 되면 경금이 4월에 태어나서 원칙적으로 일간은 좀 약하고 월령에 있는 관살이 왕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살중신경 내지는 신약 살왕한 사주, 신약 살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인데, 요거는 사신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금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원래는
신약사랑 내지는 살중신경인데 사신합하고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사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사는 뭐예요? 또 금의 장생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신약한 일간이 반대로 강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오히려 신약한 것이 아니라 신왕한 사주가 되었다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히려 화를 더 키워줘서 금을 단련시켜주는 그런 용도가 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이 사주 분석 특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령이 있어요. 원령.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하든 사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하든 이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충하거나 내지는 합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냐, 격이 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도 화가 왕한 계절 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임수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는데, 사신합하고 이렇게 금이 투출하게 되면 격이 깨짐으로 인해서 사주 자체가 한쪽으로 평고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 있는 명식도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비교 분석, 사주 분석에는 원령을 합하는 것, 원령을 충항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 같은 경우에도 경금이 4월이 태어나서 원래는 살중신경, 신약사랑의 사주 명식이 되어야 되는 사주인데, 연지에서 신경을 보게 되면 이것도 사신합하게 되죠. 사신합. 원래는 사신합하게 되면 원래는 수가 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인데, 이렇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경금이 이렇게 일간 경금이 있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사신합해서 수가 된다라기보다는 금으로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간 자체가 반대로 왕해지는 것이고요. 원령 자체를 가지고 격을 잡아야 하는데, 원령 자체 사중에 있는 병화가 약화되면서 월지와 연지가 합을 해서 금이 왕해지는 국세로 다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약한 사주가 아니라 다시 신왕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격이 어떻게 됐다? 격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격이 변했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취용을 해서 이쪽 화를 쓰기보다는 경금은 정화를 봐서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취용하게 되는데, 간목으로서 화를 생주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금 자체가 왕하기 때문에 수를 보기보다는 다시 화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사주가 만약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사신 앞에서 금으로 화했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해져 있죠. 그 다음에 이 오중에 있는 정화를 써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야 되는 그런 명식이 되는데, 자수를 보게 되면 문제는 이 자수는 갖다가 오화를 갖다가 충한다라고 하는 단점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지로는 좌우 상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배우자궁과 일지궁이 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궁과 연지궁 사신 또 합을 하죠. 사신합해서 이건 저는 금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간 자체가 왕해져서 화를 써야 되는데 이 화는 좌우측으로 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화가 합해서 또 금으로 화이기 때문에 이 병화 자체도 매우 약해져 있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화가 살아나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초년 운세 같은 경우에는 경호대운 같은 경우 대운은 10대운이기 때문에 기사대운은 없겠죠. 자, 경호대운, 신미대운 같은 경우에는 오미합 이렇게 되게 되면은 조금 화가 살아나는 것으로 두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자, 임신, 계유, 그 다음에 갑술대운은 좀 무해무덕하더라도 다시 을의 병자 대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사주가 어떻다? 국세 자체가 많이 깨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가 살아나야 되는데 임신기후 들어가게 되면 임수가 병화를 파할 것이고요. 개수 자체도 병화를 갖다가 극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주가 화가 왕에서 염려해 보이죠. 근데 사신합 좌우충으로 해서 화가 오히려 약해져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을해대운 들어갈 때는 사해상충까지 맞게 되기 때문에 화가 완전히 다 깨져 버리게 되겠죠.
경금 입장에서 관성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명예에 어떤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나이가 이렇게 의례대운 들어가게 되면 나이가 이제 육순으로 넘어가겠죠. 나이가 많을 때 명예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떤 직급이라든가 직책이라든가 이런 쪽 직장 쪽에서 관성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명퇴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명망가였는데 큰 어떤 명예 손상을 입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되게 활동도 잘하고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 대운이 바뀜으로 인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는데 떨어진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예전에 있었던 비리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굉장히 큰 곤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경우가 관성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의례대운 들어오게 되면은 그나마 있었던 열기마저 다 충파되게 되면 관성이 다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지만 격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격을 잡게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합우라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또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이렇게 원령을 갖다가 충하는 것도 그렇게 썩 좋은 운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몸을 많이 상한다거나 명예 손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핵심적인 건 뭐예요? 원령은 충하는 것도, 그 다음에 합하는 것도 꺼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